학원을 더 다니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다니는 데보다 더 힘든 학원을 다니게 하거나 부모님이 억지로 막 시킨다라고 해서 그게 과연 효과 있는 공부가 될까요? 하겠습니다. 네. AI 시대의 진로가 고민인 중2 남학생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변호사, 검사와 같은 법조계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데 최근 여러 매체에서 AI 시대의 법조계 직업군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불안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아이를 설득해서 진로를 바꾸도록 유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응원을 해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꿈을 지켜야 하는 것 같아 괜히 미안하네요 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어머님, 학부모님들은 좀 없었던 것 같고 학생들은 근데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뭐 유튜브라든지 예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AI가 발전하면서 더더욱 이게 더 빨라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동시통역 어플 같은 게 나오면서 정말 미래에는 동시통역사가 없어지는 직업군 중에 대표적 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동시통역사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은 뭐 AI가 발전한다라고 해서 어떤 직업군이 생긴다 없어진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확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AI가 발전하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법이라는 게 꼭 정해진 수학의 규칙처럼 정해진 거에 따라서 범죄가 소명되거나 아니면은 형량이 제기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와 검사는 서로 간의 어떤 그 법리적 논리를 가지고 다툼을 하는 거고 그 다툼을 들어보고 판사가 어떤 그 법 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논리적이다.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발전한다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판사, 변호사, 검사 같은 이런 법조계의 직업군들이 과연 없어질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AI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인간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AI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추세죠. 우리 제PD가 하고 있는 이런 촬영이나 편집도 AI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도 아직은 네. AI가 다 대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감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저는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법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만 가지고 딱 판결을 내리면은 당연히 AI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법 안에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러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AI가 과연 판사, 변호사,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성인이기 때문에 약간 아이들의 어떤 눈높이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보는 시각보다는 좀 넓을 거예요. 과연 이제 이 친구가 성인이 되어서 이런 법조계에 투신했을 때 과연 그 직업군이 얼마나 오래 갈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에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꿈은 뭐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만약에 이제 나중에 그 직업군이 조금 전망이 좀 불투명해. 혹은 뭐 AI로 인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라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더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가 발전함으로써 걱정은 되시겠지만 지금 당장 설득을 해서 진로를 바꾸게 하는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이 아이한테 정말 그 꿈을 짓밟는 야,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AI가 발전하면은 이거는 AI가 다 하는 역할이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꿈을 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좀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게 하시는 게 부모님으로서 마땅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봤을 때 인간과 인간끼리의 분쟁을 기계와 기계끼리 싸워서 기계가 판단을 내린다는 게 뭔가 좀 기괴한 느낌. 이게 오늘 라임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기계끼리 싸움에서 기괴한 느낌을 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발전한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AI 안에서도 그 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AI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과연 얘네들이 인간의 영역까지 스스로 자가 발전해가지고 침범할 수 있다라는 건데 AI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그런 윤리적인 면까지 그 보고 결정하고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황하는 예비 중이 여학생 사연입니다. 네.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손에서 공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눈을 피해서 핸드폰을 할지 머리만 굴리고 학원 숙제, 문제집은 정답지를 뺏어도 인터넷으로 찾아서 베끼기만 합니다. 당연히 학원에서 성적은 뚝뚝 떨어졌고 학교 성적은 초등학교 때 선행으로 어찌저찌 커버했지만 2학년 올라가면 미천이 들어갈 게 뻔한 상황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냥 기다리는 것도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를 부모님이 억지로 막 시킨다라고 해서 그게 과연 효과 있는 공부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쨌든 답안지를 뺐더라도 인터넷을 찾아서라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 문제 푼 거에 대한 어떤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친구가 답안지를 못 보니까는 인터넷을 찾아서 답을 구해서 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훈육의 방식, 교육의 방식을 어머님이 조금 마인드를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친구를 더 힘들게 막 스케줄을 짜고 막 학원을 돌리고 그런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과연 거기에 따라주느냐? 저는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순간 변화하고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더 많은 그 이야기를 하시고 초등학교 때는 사실 엄마 말 잘 듣잖아요. 엄마가 정해준 스케줄에 따라서 학원 다니고 근데 그렇게 거기 학원 가서 또 열심히 하고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도 선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실력은 갖추고 있는 친구예요. 다만 조금 옆길로 세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다시 좀 틀어주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조금씩이라도 원래 방향으로 올 수 있게끔 어머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하기 싫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은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그리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물론 이제 어떤 꿈이 있고 목적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거를 이제 참고 꾸준히 해 나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은 학생이 관심 있고 호기심 가는 것들을 좀 찾아주고 없으면은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찾을 수 있게끔 그러면은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게 갖춰져야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걱정이 되지만 조금은 좀 참아주고 그리고 참는 만큼 어머님이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무작정 공부해라가 아니고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을 조금 아이가 좀 알면은 원래의 방향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아 좌절 중인 영재고 지원 희망 학생입니다. 이번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신에서 국어가 C가 나와서 좌절 중입니다. 아이고야. 좌절하는 아이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마음이 너무 아픈데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례가 없을까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례는 많죠. 1학년 2학기에 수학과학에 C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학고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재학교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친구들이 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영재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모든 과목을 다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왜? 영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일견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수학과학이 아무래도 좀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국어라든지 영어 혹은 사회 같은 과목들은 수학과학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성적이 나쁜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 친구처럼 국어에서 C가 나오거나 영어에서 C가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영재학교에 합격할 수 있냐라고 하면 영재학교는 1단계에서 단순하게 수학과학 성취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영재학교 입시에 제출되는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수학과학 성취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세부능력평가 같은 경우에도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요. 다만 영재학교는 단편적인 내용만 보고 학생을 평가 내리진 않아요. 교사 추천서라든지 학생이 써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 학생의 어떤 창의적 융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문제풀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영재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설령 국어에 C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수학과학 쪽으로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보였고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부터 영재학교 입시를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우수해.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매우 탁월한 것 같고,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C였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네? 라고 할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2학년 1학기부터는 점점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특히나 이 친구가 본인의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 있게 탐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영재학교 1단계 통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해주신 말에 더 덧붙여서 네. 이 친구가 이제 영재학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하면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저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요. 특히나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세특에 학생에 대한 평가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떤 시험이라든지 평가를 바탕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평상시 이 친구가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임하고 그리고 수업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수학과학 탐구 활동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어떤 사례를 발굴하는 그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활동해왔던 모습을 봤을 때 수학과학 선생님들의 교사 추천서를 쓸 때도 그 학생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해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그 교사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혹여나 이 친구가 그 부득이하게 영재학교에 합격하지 못해서 과학고로 경우, 방향을 틀게 될 경우에는 또 영재학교랑은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르다기보다는 영재학교 입시와 과학고 입시의 가장 큰 결의 차이는 그 지필평가의 유무예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2단계 영재성 평가라고 하는 지필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생들을 걸러내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한 학생들은 지필평가 준비에 굉장한 그 노력을 하는 거고, 과학고는 반대로 이제 그런 지필평가를 없죠. 대신에 1단계에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면담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학교가 출제한 수학과학에 대해서 본인이 답안을 구성하고 이 내용을 입학 담당관들 앞에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준비 방식이나 준비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재학교나 과학고 모두 수학과학적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창의적 융합,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영재성이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그 니즈는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영재학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